어떤 식으로 평가하는지를 알고 대비를 시키고 하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거죠. 분명히 과학고 영재학교 들어가는 거를. 그런 주변 여건이 제대로 받쳐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영재성이 묻히지 않도록, 예를 들면 지금 교육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몇 년째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활동이 우리나라 영재교육이 선발에는 상당히 잘 준비되어 있지만 성장을 시키는 건 또 약하다라는 또 그런 말도 있고, 그래서 뽑는 것보다 뽑힌 아이들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가 더 중요하지 않냐, 이런 비판들도 사실 있긴 있어요. 근데 저도 과고나 영재학교에 국가가 지원하는 그런 인프라라든지 지원 금액이라든지 이걸 볼 때는 아이들한테 큰 혜택이고 수혜고, 그러다 보니 어머님들이 천재성, 영재성이 없어도 그 학교를 가는 것 자체가 큰 이득이고 그 다음 스텝을 위해서 도움이 되니까 도전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에 또 선생님들 또 인터뷰 해보면 예전에 비해서 만들어진 애들이 상당히 과반수 이상 많이 들어오고 적응도 하고 있다. 약간 영재교육도 좀 시대적으로 변해가는 거 아닐까 생각도 드는데, 재능이 없으면은 과고 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너무 부모님들의 욕심일까요? 과학고 영재학교 가는 게 지상 목표라고 한다 그러면 또 많은 학부모님들 아실 텐데 아주 일찍 시작하죠. 보통 심지어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하죠. 소위 선행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그게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니까 이런 선행 교육을 시키고, 학교마다 약간 분위기는 다르지만 입시라고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식의 입시 문제가 나오고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지를 알고 대비를 시키고 하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거죠. 분명히 과학고 영재학교 들어가는 거를 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아무래도 안 되는 애가 있지만 어느 정도 기본적인 능력이 있는 아이라고 한다 그러면, 근데 그런 아이들이 과학고 영재학교 가는 게 그 아이의 인생의 최선일까? 그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딸이 하나 있는데, 딸 얘기하면 딸한테 혼날지도 모르는데, 네. 제가 과학고 영재학교 관련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학교 안에 많이 들어가 볼 일도 많이 있고 그 운영하는 데도 같이 회의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너무 좋거든요. 와, 이런 환경에서 내 딸을 교육시킬 수 있다면 와, 너무너무 좋겠다. 맞아요. 저도 보내고 싶은 마음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우리 딸아이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서, 야, 너는 영재학교 가고 싶지 않니? 한번 우리 준비 안 해볼래? 하면서 알아봤는데, 네, 여러 가지 알아본 바로는 이미 늦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이 학원을 별로 안 보냈거든요. 초등학교 때 공부만 하고 전혀 안 보냈었고, 중학교 보낸 다음에 이제 슬슬 이제 약간의 사교육을 좀 이렇게 경험하게 하고 있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고 영재학교 좋은 곳이니까 가서 교육받는 건 기본적으로 나쁠 건 없는데, 그게 지상목표가 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 아이의 어떤 앞으로 적성과 진로를 보고 그 아이가 거기서 교육받는 게 정말 적절하고 한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 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공정하고 객관성이 막 완벽하게 갖춰진 그런 평가 시스템이 아닌 상황에서 선발되는 것들이 잘 허용이 안 되다 보니까, 용납이 안 되다 보니까 정말 영재여도 준비를 이렇게 많이 안 하면 쉽게 들어가기 어려운 맞습니다. 그런 게 과학고 영재학교가 되어 있어서 안타까운데, 뭐 사회 분위기가 그런 거라서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이제 모든 사회가 지금 양극화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육조차도 영재성이 좀 덜한데도 어떤 지역이나 어떤 환경과 부모를 만난 아이들은 아주 쉽게 발현이 되는 반면에, 영재성이 뛰어나지만 지역이나 부모의 환경 때문에 발현되지 못하는 것이 더 심해져 가는 건 아닐까, 이런 우려를 하게 돼요. 어떤가요? 우려가 아니라 그건 영원한 팩트죠. 바꿀 수 없는 뭐 팩트. 금수저 수저에게는 뭐 단순히 영재교육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녀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배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 아이들한테는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거고, 그런 기회들에는 영재교육도 포함될 수 있는 거죠. 분명히 아이가 아무리 뛰어난 영재성을 가지고 태어나도 실제로 많이 보는 장면인데, 학부모님이 생업에 너무 쫓기다가 아이들 충분히 지원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솔직히. 예. 심지어는 뭐 부모님이 다 안 계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없는 사회를 만들 방법은 없죠.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하면 재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영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변 여건이 제대로 받쳐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영재성이 묻히지 않도록 하는 게 어떤 영재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큰 숙제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까 하고 하는 게, 예를 들면 지금 교육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몇 년째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활동이 영재 키움 사업이라고 하면 잘 아실 거예요. 예. 그런 사업들이 다시 말해서 학생들이 처한
그런 주변 여건이 받쳐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영재성 개발하고 있지 못한 아이들을 발굴해보자, 그리고 교육해보자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사업들인 거고. 그리고 뭐 정확히 딱 그런 타겟이 아닙니다만은 한국과학영재학교에서 하고 있는 장영실 전형 같은 경우가 예를 들면 기존의 어떤 지필평가나 이런 것들이 스크리닝을 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해버리면 아무리 영재성이 뛰어나도 그런 준비를 못한 학생들은 사실은 그걸 거치기 뛰어넘기 어렵거든요. 그런 지필 검사, 이른바 창의성 뭐 검사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선발되기 어려운 영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만든 전형이고, 그런 시험을 안 보더라도 현장에서 교육 전문가들이 이 아이는 영재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런 아이들을 추천하게 해서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해서 일부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는 그런 전형들이 생겼거든요. 언제부터 이게 생긴 건가요? 이제 선발 시작한 지 이제 한 4, 5년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장영실 전형.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사회적으로 그런 다양한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영재교육 기회를 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 속에서 나온 것들이죠. 네. 우리 영재교육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런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고, 학부모님을 잘 만나고 좋은 여건에 있어서 문제없이 잘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것들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갖게 되죠. 네. 학부모님들이 이 말씀 들으시면 이제 장영실 전형이 뭔가 되게 궁금해하실 텐데, 선생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건가요? 학부모님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학부모님도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네네. 있어요. 일반 과학 영재교육이나 뭐 영재교육 기관에서 그 영재교육 기관장이 추천하는 것들도 있고요. 뭐 학교 현장 선생님들이 추천할 수도 있고요. 그냥 학생 자신이 스스로 신청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이 중학생에 있습니다. 해당되는 거겠죠. 그렇죠. 초등학교는 졸업한 학생들에 한해서. 중학생들 네. 중에 네. 영재성이 좀 보이는데 좀 특별한 지원을 받고 싶은 학생들이 과학고등학교를 가기 위한 어플라이 할 수 있는 과정이 있다. 너무 좋은 정보네요. 왜 우리나라 영재교육은 수학 과목만 하냐, 좀 다양하게 해라 라고 이렇게 막 지적을 하게 되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AI 시대 영재의 개념, 그리고 AI 시대 영재 교육이 어떤 교육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큰 숙제로 고민을 하고 있는 이슈예요. AI가 대두되기 전과는 다른 사람이 영재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